네, 현재 시간 2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8%의 하락을, 코스닥은 0.19%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는 큰 변동은 없어요. 오늘장 또 어떤 걸 봐야 될지 시간 안에서의 특징주를 전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요한 이슈들만 담아봤고요. 첫 번째 실시간 특징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공매도 공포 없는 코스모 신소재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한 2.75% 상승만 유지하면서 윗꼬리가 살짝은 달려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최근 한 몇 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달리다가 오늘 또 한 번의 신고가를 경신한 거거든요.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그 공매도 공포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김민수 대표님, 코스모 신소재 이 상승 랠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러면 공매도 안 하는 게 좋겠죠. 뭐 그게 마음 편할 수도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요. 네, 근데 이제 뭐 적절하게 주가가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을 받는다. 그러면 네. 순기능도 나올 수 있는데 맞아요. 한번 잘 따져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하게 되면 매출의 한 86%가 거의 양극화 물질, 양극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좋은 뉴스만 다 나왔네요. 또 4월 달까지 해서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급증했다. 네. 근데 그 핵심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쪽인데, 이거와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국내 업체들은 뭐 완전히 100% 호재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뭐 테슬라 주가 강한 건 다 아실 거고, 테슬라 살까요? 사세요. 이거 안 보여주시네요. 오늘 정연 네. 지수의 흐름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막혔습니다. 일단 그렇고 외국인들 집중 매수하는 효과, 그러니까 특히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한 20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상대적인 양극재 집중에 대한 변화를 좀 더 늦게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 에코프로 BM이 더 싼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내년 지나서 한 2025년까지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니까 작년 기준 대비해서 한 5배 이상으로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1,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치만 보게 되면 와, 빠른 성장이다라고 보는데 시총이 지금 벌써 7조 원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PR이 거의 상대적으로 밸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황들이죠. 네. 그러면 거의 지금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지금 상황에서 거의 막 한 40배, 50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들 쪽에서 아마 지금 물론 2년 뒤에 대한 흐름들을 본다고 하지만 증설 속도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빠르게 올라간 만큼 밸류 부담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의 좀 밸류적인 부담이 나올 만한 가격까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공매도가 불가능하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코스모 신소재가 가면은 코스모 화학이 따라가고, 코스모 화학이 오르면 신소재가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짝꿍을 이뤄서 이 둘을 매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매도가 오히려 가능한 코스모 화학도 이 기간 동안 같이 올랐어요. 이 그룹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코스모 화학의 경우에는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신소재가 움직여서 같이 갔을까요? 다른 매력이 있을까요? 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 지단지 쪽을 관심 많다 보니 네. 작년 한 12월쯤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을 때 이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내년 4월에 그 울산의 폐배터리 공장이 시운전합니다. 그래서 조정 중에 뭐 모아가면 급할 필요는 없고, 근데 우연찮게 또 올해 4월이 고점이었네요. 뭐 그런 일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모화학 하면은 이제 항상 코발트 하면은 코스모 화학인 거죠. 이제 코발트 원광으로부터 이제 생산하는 거는 이제 국내 유일 업체고, 이제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울산의 폐배터리 공장 이제 양산 기대감이 올해 있는 건데, 올해 3월 달에 그 에코프로 그룹과 계약을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회사에서도 밝혔지만 우리가 좀 기존에도 에코프로 그룹과는 이제 거래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처럼 연간으로 계약하기는 처음이었다라고 보면은 이제 IRA 효과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참 중요한 게요,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 이게 올해 그
수직 계열화의 원년이다라고 올해가. 그냥 한 문장으로 네. 뭐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모하고 조금 전 말씀드린 거,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올해 참 전구책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시기인데 또 코스모 신소재 전구책 양산을 올해 하죠. 그런 기대감도 있다 보니 이쪽도 양산, 이쪽도 양산. 네, 그 수직 계열화 그런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주가에 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코스모 화학의 고점 대비 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둘의 공통점은 오늘 장중의 고점을 현 시간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9% 넘는 급등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3.44% 상승만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한 2, 3주 만에 처음으로 매도 우위로 잡히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코스모 신소재를 지난주 금요일에 매도했다 혹은 오늘 매도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 앞서 좀 가격적으로 밸류 부담이 올 만한 수준까지 왔다 했잖아요. 네. 그럼 현 구간에서는 접근보다는 다른 대안주를 보는 게 더 적절하다 보십니까?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매매 잘하십니다. 오. 거의 네, 브라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이사님처럼 잘하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급하게 오르게 되면은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이사님의 뭐 어떤 수직 계열과 관련된 얘기들도 있겠지만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모학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200에 편입되다 보니까 네. 지금 누적 공매도가 2, 3일 만에 한 44만 주가 급증했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대비하게 되면 들어와 그러면 이제 공매도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라든가 게다가 또 신용잔고가 그러면 또 가파르게 늘었느냐? 네. 이건 아직 아닙니다. 한 3%대로 정체가 돼 있다 보니까 수급 관련된 쪽의 특이한 상황은 일단 공매도 올라오게 되면 급증. 이게 지금 현상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둘 다 마찬가지로 어떤 재부각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게 되면 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쪽에서 이런 자리 쪽에서는 비중 축소가 맞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보다 보니까 2차전지 쪽에서 또 빠르게 오늘 보니까 사마알미늄은 오, 이거 손가락질을 난리가 났어요, 사마알미늄. 예, 네. 말씀드리는 알루미늄 가격의 반응 가능성과 함께 또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그만큼 모멘텀 살아있는 2차전지 종목들은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중에 하나 또 대주전자 재료가 요즘 최근에 강하게 움직입니다. 내년은 아까 이사님이 원년 얘기하셨는데 네. 실리콘 음극재 원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반영이 되는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관련돼서 TRS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이녹스도 원년을 발음이 이상한데요. 예, 예, 그냥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이 회사도 그럼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예요? 네, 음극재 관련된 배터리 원소재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레벨업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약간 이녹스 첨단 소재가 움직여서 오늘 움직이나라는 쪽보다는 TRS에 대한 부각을 더 확인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가 수직 계열의 원년이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가격 반응이 일단은 나왔으니 저희는 오늘 접근하진 않겠습니다. 쉬어갈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 그렇다면 여전히 이 뜨겁게 살아있는 2차 전지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 또 다른 원년을 찾아보자. 실리콘 음극재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녹스를 오히려 대안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근데요. 네. 코스모 신소재가 네. 그 4월 말에 외국인 지분율이 한 7%였고 최근에 13% 거의 2배가 증가했어요. 한 달 만에. 오.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많이 샀다가 갑자기 또 팔기 시작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수급이 받쳐준다면? 네, 받쳐준다면 그래도 좀 관심은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좀 관심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꿀팁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수급까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첫 번째 특징 마무리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원전 오염수 방류불안에 소금을 사두자 인산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소금 관련 기업인 인산가의 주가가 오늘 또 한 번 올랐고 소금 관련주가 또 지금 그 사재기로 열풍이 불러일으키면서 테마가 형성되는데 그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앞에서도 네. 이제 이제 방송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일단 가격이 올랐다. 네, 그래서 4월 초보다 그 한 포대 20kg 1,000일염의 가격이
한 14,000원인데 한 2만 원대로 올라서서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저기 좀 서울 말고 저기 지방에서의 뭐 하나로마트인가 뭐 관계자가 하면 뭐 이렇게 음식점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사가고 있다. 네, 그래서 좀 사재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그러면 좀 가격도 오르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뭐 앞에서 나온 뭐 기업 또 이제 뭐 인상과 대상홀딩스 또 이게 또 이제 수남에 돌면서 육계 쪽에 뭐 또 수산 쪽에 또 한성기업도 상승을 하는데 인상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자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인산의학저널. 아, 인산의학? 6월 달. 6월 달에요? 네. 아, 이거 진짜 의도한 거 맞으세요? 아니시죠? 이거 살짝만 보여주세요. 네, 카메라. 인산의학저널. 네, 저 레몬 리서치입니다. 네, 이렇게 네. 이게 매월 이렇게 또 주간 이렇게 월간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큰아버지가 한 20년 전부터 네.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한 20년 전부터 먹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인상가가 뭐 환, 분말, 뭐 스틱, 뭐 음식 뭐 엄청 많이 팝니다. 홈페이지 보면은 또 뭐 힐링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네. 네, 대표님이 옆에서 굉장히 많이 웃고 계신데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뭐 회사가 이상한 회사는 아니다. 물론 뭐 테마식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어. 집에 전 안 보는데 저기 뭐 거실 어디 구석에 있어서 네, 이번 호 갖고 와봤습니다. 네, 아니 저는 뭐 아이알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표지 모델 때문에 가져오신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 네, 순간 뮤지컬 표지 돼요? 모델을 보여주는 순간 유튜브 동시간 접속자 수가 늘어났었어요. 아, 인상과 표지 이거 책자 때문에요? 네, 그랬나 봐요. 저 아르바이트 안 합니다. 아니 이 인상가가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참 업력도 오래되고 네, 87년에 생겼죠. 네, 오래되고 그리고 오늘은 소금 테마주로 움직였지만 뭐 의학과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이 소금 외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 근데 이 소금 사재기라는 게 정말 일리가 있느냐 이걸 체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네. 이 오염수 방류 때문에 수산물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건 난 이해가 안 간다. 왜냐 오히려 더 피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소비자들은 안 사면 안 샀지 이걸 더 살까요? 라고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이 소금 사재기에 대해서는 그럼 또 부정적입니까? 이게 저희가 예전에 그 미국 소 광우병 관련된 쪽에서 약간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그런 현상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네.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시장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게 차라리 뭐 인상가나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뭐 신한천일염 이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영향을 끼칩니다만 지금 장류 회사들은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금을 많이 쓰죠. 네. 그렇게 되면 소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을 따라서 올라오지 못하게 되면 마진이 축소됩니다. 제품 가격을 올리면 되잖아요. 올리면 살까요? 아. 이게 이제 다 단순하게 수요만 그대로 있다고 하게 되면 가격보다 저항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자회사로 갖고 있지 않은 음식료 업체들, 앞서 뭐 챔피언식품이나 신성홀딩스는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보시는 것보다 내용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차라리 그러다 보니까 그럼 대상은 못 가고 대상홀딩스만 가는 거죠.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변화를 보시면서 아마 지금 나오는 경향들은 조금 더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심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 흐름이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또 김치 관련주도 있을 텐데 김치 관련된 쪽도 악재겠죠. 소금으로 절여야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올리지 못하게 되면 수익성은 악화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심리적인 관점 쪽으로는 조금 더 연결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주겸이 건강에 좋습니까, 이 이사님? 좋겠죠. 네, 좋은데 그러니까 9번 또 구운 주겸인데 하여튼 근데 스트레스가 없는 게 최고입니다. 먹는 것보다. 갑자기 뭐 네. 의학 프로그램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이 인상가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마주로 인해 움직였고 현재 주가 한번 봐볼게요. 전거래일보다 28%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장중에 거래 제한폭까지 움직였었네요. 현재는 3,350원에서 이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형 의사라면 인상가가 지금 테마 열풍 속에 움직였잖아요. 네네. 그럼 조금 더 두고 보시겠어요? 왜냐면 여름부터 방류한다 했으면 아직까지 시기가 남아 있으니까 이 재료를 며칠 더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누가 써먹죠? 시장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뭐 이제 심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이제 뭐 조금 7월까지도 조금 이제 관련해서 계속 뉴스가 언급될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상가가 2017년에 상장했는데 상장 후에
제대로 된 이렇게 뭐 시세가 한 번도 없었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적자난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게 소금 쪽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이럴 때 좀 움직이는 게 수급이 그래서 더 쏠리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이게 또 비슷한 뭐 육개나 수산이나 소금 비슷하게 본다고 하면은 또 뭐 사료도 볼 수 있겠고 이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뭐 러우 전쟁 뭐 그런 상황으로도 그쪽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다음 달에 육개 또 보면은 7월 11일이 정확히 한 달 후네요. 네. 초복이 딱 7월 11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신다고 하면 물론 이제 이지홀딩스 계열사긴 한데 1분기 실적 좋았던 뭐 정다운 네, 이름이 참 정답네요. 그 이제 그 기관이 조금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다운 또 그리고 이제 마니커프의 이제 최대 주주인 뭐 팜스토리 이렇게 두 종목 다 함께 뭐 볼만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육회 쪽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네, 왜냐하면 다음 달에 한 달 뒤에 초복이니까. 김민수 대표님은 그럼 어떤 종목을 오히려 대안으로 보시겠어요? 왜냐, 저희가 네. 앞서 현대그룹분의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농산물, 곡물에 대한 중요성은 이어질 것만 같거든요. 네. 일단 지금 또 시장에서 들썩이는 커머디티를 네.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소프트 커머디티라고 합니다. 이게 커피, 네. 코코아, 네. 예, 이런 초콜릿 이런 쪽. 이쪽도 주가가 선물 가격 보면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습니까? 네, 뭐 오렌지 주스, 설탕은 예전부터 그랬듯이 네. 이런 쪽에 강하게 되면 이쪽의 변화들도 봐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아마 시장에서 부각되기 전에 미리 또 이 선물 동안과 이렇게 패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것 같아서 네. 그걸 기다리게 되면 또 시장의 관련주들 뭐 대표적인 한국 맥널티 이런 회사들도 영향 미치겠죠. 좀 큰 종목으로는 동서 같은 경우도 영향을 근데 이쪽은 어느 정도 기후식품이다 보니까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크게 저항이 없을 수가 있겠죠.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커피 가격 올랐다고 줄일 수는 있겠지만 안 먹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필수품 쪽에서의 변화들은 가격 인상 요인들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다른 그 소프트 커머니티의 상승, 선물 가격 올라가는 그 현상을 봤을 때는 관심주로 동서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오늘 이 소금 테마주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테마성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을 오늘 휴맥스홀딩스가 재차 강세를 보였습니다. 50인 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지금 또 윗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유독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민수 대표님, 네. 무엇이 핵심입니까? 네, 국내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핵심적인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테마 쪽으로 이 가시면 역시도 테마군요. 네, 실체가 있는 종목들이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휴맥스홀딩스 얘기를 하는데 저 밑에 손자 회사가 갖고 휴맥스 있는 EV, 네. 그렇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좀 약한 모멘텀이지만 이제 시장이 또 막 테마주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핵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대세는 테슬라의 슈퍼차저로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슈퍼차저의 강점은 첫 번째 NACS라고 하는 플러그로 이제 통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글로 갈게 해서 GM, 포드가 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영향을 끼치는데 대당 설치 비용 같은 경우가 2천만 원대와 2억 원대 그러면 훨씬 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마 거의 대세는 USB-C 이걸로 통일되는 것처럼 전기차 쪽도 그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슈퍼차저가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초기 급속 충전입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충전하고 뭐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초기에 뭐 10분 안에 빠르게 차지기 되는 이 급속 충전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충전 기간 20만 개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급속 충전기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급속 충전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충분히 대응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그냥 충전기가 아니라 완속이 아니라 급속이다. 급속. 그쪽에 대해서 보시면서 또 그거를 지원받을 만한 차량이 또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통 얘기하는 레벨 2, 3, 4 메가 중에서 4 이상으로 나오는 350kW 이상이 가장 적합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쪽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테슬라 차들이 부각받고
이 슈퍼차저가 부각받는 이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충전 시장 관련해서 오늘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움직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테슬라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GM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활용키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시장이 다시 주목을 받았고 가장 큰 핵심은 이와 관련해서 정말 찐 실적을 낼 수 있는 국내 유망 기업은 아직까지는 좀 적다.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은 테마 흐름이 좀 강했고 만약 이걸 투자 포인트로 가져간다면은 그냥 단순 충전이 아닌 급속 충전, 슈퍼차저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주셨거든요. 이상엽 이사님은 어때요? 이 뉴스를 봤을 때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뭐 기업이라던가 키워드라던가 연결될 만한 꼬리가 보이십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5월 말에 LG전자에서도 제1호 충전기를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좀 핫하기도 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HD 현대오일뱅크가 11월에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요 며칠 안에 또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일뱅크인데 주유소도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정부에서도 뭐 오늘 나온 뭐 소방청에서도 뭐 주유소 내 연료 설치 허용한 거,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무선 충전 뭐 7월부터는 이제 인증제로 뭐 개정할 거다. 그래서 정부에도 관심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계속 이슈가 될 수 있겠고, 이제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비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비용 문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 작년 9월 기준으로 해서도 전국 고속도로에 한 860기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고속 충전을 하려면은 그 고압 전기를 끌어오는 현실 비용도 있기 때문에 뭐 비용 문제는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은 필요하고, 하반기에는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좋다면 이렇게 테마성으로도 수급은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 보면은 오늘 움직이는 이 휴맥스 홀딩스나 휴맥스의 경우에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 있잖아요. 네. 오늘도 51주 신고가를 장중에 기록했거든요. 김민수 대표님이라면은 여기서는 일단 수익을 좀 챙기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보다 보니까 테슬라를 비롯한 슈퍼차저만 부각받고 나머지 회사들 뭐 EV구나, 뭐 블링크 이런 회사들 차지 포인트 다 밀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국내에서 실질적인 자산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영향을 받는 쪽에 SK 시그넷은 오늘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거와 다른 결입니다. 그쪽은 플랫폼이고 이쪽은 EA라고 하는 미국의 정부 주도하에 설립한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쪽을 까는 회사 쪽에서 납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급속 충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2년 안에 매출 조단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보게 되면 SK 시그넷이 맞다. 코넥스에 있는 회사고요. 두 번째는 YM텍이라고 하는 EV 릴레이. 이쪽은 충전기 설치 많게 되면 당연히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도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SK 시그넷은 코스넥 시장에 있는 거고. 코넥스 시장, 죄송해요. 코넥스 시장에 있는 거고. YM텍이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슈퍼차저에만 너무 집중을 보여주기에 다른 종목들이 밀리면서 이 종목의 주가가 오늘 안 갔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YM텍의 추가 성장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 현구간 2.19% 상승하고 있고요. 이상엽 이사님의 관심주는요? YM텍이 겹치긴 했는데 그 YM텍이 그 6,500평 제2공장이 올해 말에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 또 내년 상반기에 또 이제 상반기 준공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급등만 좀 이렇게 크게 상승만 안 했으면 뭐 동양 EMP도 좀 소개를 했을 것 같은데 동양 EMP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YM텍. 오늘 우리가 주제로 꼽은 휴맥스 홀딩스는 두 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종목들로 오히려 시선을 돌려볼게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